안녕하세요. 이제는 다 정리된 일이지만 저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보았는데 두서없어도 50살 넘은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왜 과거형이냐면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것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아내와 딸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나와 같이 하루를 보내고 일이 생긴 것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저녁밥을 준비하는 시간인지라 현관문을 넘어서 밥 냄새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로 향했죠. 거기에는 소파에 앉은 상태로 얇은 종이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것 좀 봐. 딸이 건넨 것은 아내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사라질 테니 저를 찾지 마세요. 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무언가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늦은 시간까지 귀가를 기다려 보았지만 결국 아내는 그날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황당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혼자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사실은 솔직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것만큼 딸도 꽤나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딸은 저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한동안 좀 말수가 줄더니 시간이 지나자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같이 힘내요. 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녀가 중학생이면 부모로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나이대 아이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인 저에게 가끔은 반항도 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거나 스스로 도맡아 집안일을 해주어서 정말로 너무 고맙고 착한 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건 정말 빠르더군요. 중학생이던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집을 나간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딸이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힘껏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유명한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둘이서 살아왔지만 딸은 곧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취업도 했으니 저 독립할게요. 이제까지 힘드셨을 텐데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덕에 이렇게 취업까지 할 수 있었어요. 딸의 감사 인사를 듣자 새삼 눈물이 글썽하더군요. 그렇게 나간 딸은 몇 달 뒤 남자친구도 데려왔어요.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길래 솔직히 말하면 딸을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딸은 결혼식에 대해서 상담할 것이 있다며 저에게 찾아왔어요. 엄마도 결혼식에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 전 부인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에서 딸을 만나겠다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몇 년 만에 만난 딸에게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딸과 그 예비 신랑이니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제가 뭐라고 할 권리는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서 전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은 왜 자신이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아내는 외출을 했다가 우연히 대학생 시절 사귀던 남자와 만났다고 해요. 그렇게 추억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맞아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한 끝에 집을 나간 것이었죠. 그 남자와는 5년을 같이 살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했어요. 딸을 만나려고 찾아왔던 건 그 남자와 헤어지고 이후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또 착잡해졌죠. 전 부인이 앞으로 윤지 만나도 되지?
라고 묻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 윤지가 그러고 싶다면 만나면 되지 않아? 그 이후 가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지만 딸은 엄마와 자주 만나는 모양이었어요. 가끔 딸이 지금 엄마랑 점심 먹으러 나왔어 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으니까요. 집을 나간 여자라고는 해도 제 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니까 뭐 둘이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딸은 지방으로 이사가서 손주 녀석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듯 했어요. 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가 하면 딸은 결혼식 이후 저에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잘 낳았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출산을 하고서 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아기 사진을 보내오길래 정말 깜짝 놀랐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손주가 태어났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아기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고 답장을 하자 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말에 시간 되면 이쪽에 오세요. 기왕 먼 길 오실 거면 여기서 며칠 계시면서 관광이라도 하시면 어때요? 태어난 손주의 딸도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연말이 가까워지자 저는 딸이 사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일전에 연락해서 딸의 집이 좁다고 들어서 사위랑 손주 다 함께 계속 있는 것도 좀 그래서 미리 말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호텔을 잡기로 했어요. 사실 아내의 가출 이후 저는 여행은커녕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모처럼 이렇게 먼 곳에 오게 되어 혼자 주변을 구경이라도 할 심산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가려고 하니 좀 막막하기도 해서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지 싶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종업원에게 이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이나 맛집들을 물어보자 흔쾌히 알려주더군요. 저는 즐겁게 관광을 마치며 추천받은 중국 음식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테이블마다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혼자 먹기에도 눈치 보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가게의 분위기를 더 둘러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일어나자 제가 앉은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책 없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목소리가 제 딸의 목소리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김에 슬쩍 뒷자리를 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와 결혼식 이후 만나지 않은 전 부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지금 들은 대화를 되뇌이며 저는 일단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파티션 사이로 잘 들어와서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들키지 않았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야, 술 좀 그만 마셔. 너도 이제 젊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면 금방 살찐다.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 그것보다 아까 하던 이야기. 진짜 엄마 작전 잘 됐어. 그러니까. 그 인간 정말 아둔하다니까. 같이 사는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니까 너무 행복해. 아빠라니? 이렇게 들은 대화가 또다시 제 인생을 크게 바꿔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윤지야, 애 키우기 힘들면 언제라도 아빠한테 말해야 해. 아빠도 참, 그 사람이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하거라. 덕분에 너도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잖아.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잖아. 나는 뭐 엄마랑 같이 안 가고 싶었는 줄 알아? 나 혼자 그 집에서 1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인지 이해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딸은 저를 비난하는 말들을 잔뜩 쏟아냈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나온 음식들은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들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는 딸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 같았어요. 딸의 친아빠는 결혼식에서 전 부인이 말했던 그 대학 시절에 사귀던 남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전 부인이 결혼식에서 밝힌 가출을 둘러싼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딸과 부인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일단 지금 들은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DNA 검사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들었어요. 관광 다음 날 딸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약속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취소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얼굴로 딸을 봐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한동안 연락을 못할 것 같다고 메시지도 보내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뭔가 검사에 사용할 만한 게 없는지 찾아봤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방에서 머리카락은 몇 개 찾아두었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 받은 탯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보관한 것은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력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필사적인 생각으로 며칠을 계속 집안을 뒤졌어요. 그리고서야 겨우 집을 나간 아내의 물건들 사이에서 탯줄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개인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곳을 찾아서 의뢰를 해두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아기 탯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유전자 검사라니 TV에서나 들었지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용도 몇백만 원이나 드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진짜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어요. 얼마 뒤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머리카락은 모근이 남아있지 않아서 감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탯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업체에서는 탯줄을 사용해서 검사하고 또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온 결과는 친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각오도 정한 상태였지만 결과가 적힌 서류를 보니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소중하게 키운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니.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딸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가서 놀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보러 가는 건 민폐일 것 같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때마다 연락해올 필요도 없고 여기 찾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에게도 너의 인생이 있을 테니 앞으로 건강히 잘 살길 바란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니 바로 딸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아니고 딸도 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랑은 좋게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때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딸이었던 여자는 저를 싫어하는 게 분명했어요. 한동안 제가 무시하자 이제는 연락도 오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집에서 누워 빈둥거리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거기에는 전 부인이 딸이 있었습니다. 반년 전에 이제 내가 너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 휴일에 찾아오면 좀 그렇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전 부인의 딸의 몸이 굳어지더군요. 아빠,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빠가 꼭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야기 좀 들어줘요. 현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주변 이웃들에게 다 들릴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굳은 얼굴로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의 딸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 뇌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경추에 손상이 크대.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른대. 그거 참 큰일이네. 계속 입원해 있으면 치료비에 입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도저히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아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전 부인의 딸은 머리를 숙이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지금의 모습도 솔직히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피도 나누지 않은 남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때 베풀 동정은 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알고 있어. 알다니? 뭘? 너 내 딸 아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니? 진짜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두고? 왜 생판 남인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전부인의 딸은 명백하게 동의하고 있었어요. 남편 치료비가 필요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거라. 나는 이제 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이야.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지금 앞에 있는... 그게 아니지.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간다고 했던 날 너희 식당에서 이야기했잖아. 나랑 같이 지낸 건 순전히 다 돈이 목적이었다고.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미안하지만 생판 남에게는 줄 돈 1원도 없다.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인의 딸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너는 내 딸 아니야. 유전자 검사도 다 확인했어. 오랫동안 너와 네 부모님은 나를 속이고 돈만 빼간 나쁜 인간들이야. 거기에 이제는 남편 치료비까지 나한테 받아가려고 하는 거니? 그쯤 해두지 그래. 나는 오히려 너희들한테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마음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생각한 거지만 저는 계속 속고 있었으니까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어요. 처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번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중간에 멈추기가 더 어렵더군요. 더 이상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이번에도 치료비를 내어주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부인은 양다리를 걸치고 결혼해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나는 그 애를 평생 키워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나는 완전히 피해자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이제부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예정이다. 가까운 시일에 내용 증명이 갈 테니 잘 대응하길 바란다. 그럼. 전부인이 딸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보였지만 제가 얼른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한동안 집 앞에 있는 것도 같았지만 1시간 뒤에 살짝 열어서 확인해 보니 돌아갔더군요. 화가 나서 한 말들이었지만 꺼낸 말은 실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제까지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딸인 줄만 알고 키운 여자, 그리고 전부인, 불륜상대 남자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렇게 제가 소송을 걸자 전부인의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못 내요. 그럼 남편 치료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청구 취소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제대로 붙어야지. 그 후에 여러 귀찮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에게 꽤나 큰 돈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되었어요. 분할로 받게 되었지만 혹시라도 지급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돈은 제 노후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대로 둘 예정이에요. 아이도 배우자도 없는 저에게는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잘 해두어야죠. 나중에 대충 듣자 하니 전부인이 딸의 남편은 계속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 같더군요. 저도 이제 이곳저곳 아파오는 나이인데 혹시라도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대충 다 받아낸 것 같아서 마음은 후련합니다. 인생에는 악연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자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셨겠어요. 피를 나누진 않았더라도 이제까지 잘 키워준 아버지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위자료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본인만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